안녕하세요. 철학하게입니다. 오늘은 탈무드 명언으로 철학해보시죠. 주변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을 탈무드의 지혜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매일매일 보는 가족들 외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알수록 진국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무리하고 남을 교묘히 조정하려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온화하고 착한 사람으로 교묘하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왠지 뒤끝이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탈무드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당신이 놓아준 새는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입술을 벗어난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탈무드에서는 이렇듯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당나귀는 긴 귀로 구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긴 혀로 구별할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그의 행위와 말뿐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거짓일 수 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남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으니 듣지 말라고도 합니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남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얼른 귀를 막으라고 합니다. 남들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뒷담화라고 하는 남을 헐뜯는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뒷담화는 사전적으로 그 사람 뒤에서 하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와의 합성어로 보통 남을 헐뜯는 행위 또는 그러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뒷담화 안 해본 사람 없고 누가 내 뒷담화를 했다는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뒷담화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뒷담화를 하며 그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뒷담화는 생겨납니다. 12발자국이란 책에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하는 대화의 65%가 뒷담화입니다. 반드시 욕이 아니더라도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뒷담화를 통해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각자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에 져서 사피엔스에서 인류는 언어를 통해 인지혁명을 이루게 되었고 협동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뒷담화라고 주장합니다. 150명까지 직접 도달 가능한 소문과 전설, 신화와 신, 그리고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등장했다고 말이죠. 전설과 신화와 같은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의 독특한 측면으로 인류를 동물들과 차별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뒷담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직장인의 오락으로까지 여겨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뒷담화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험담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늘 남 험담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나중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뒷담화 자리에 끼고 나면 왠지 기가 빨리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틈만 나면 욕하는 사람 대체 왜 그럴까? 뒷담화 대처 이렇게만 하세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고립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을 찾아 우월감을 느끼고 뒷담화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공감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수도 싫어했으면 좋겠다를 강요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지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대화 중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그 뒷담화에 공감을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감정이 다수의 감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립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자신의 뒷담화를 공감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디북에서 나온 탈무드의 험담에 관한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셋째 딸의 험담. 어떤 호라비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딸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다. 딸들이 모두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각자 하나씩 단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딸은 게으름을 피우고, 둘째는 남의 것을 자주 훔쳤으며, 셋째는 남을 험담하는 결점이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세 딸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과 혼인을 시키자고 청해왔다. 세 딸의 아버지는 딸들의 결점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책임지고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약속했다. 마침내 세 자매와 세 아들은 결혼을 했다.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하녀를 여러 명 고용해주고,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 열쇠를 내어주며 무엇이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남을 헐뜯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딸들이 궁금해 사돈댁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며 살 수 있어 즐겁다고 했다.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이든 캐물어서 괴롭다고 했다.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다. 셋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프로불평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이 책에 나온 험담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험담, 뒷담화를 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함이라고 나와 있어 그 중상이 바로 험담입니다. 중상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중상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중상하는 자신과 그것을 막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중상의 대상자이다. 중상은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무기는 거리가 가까워 닿아야만 상대방을 해칠 수 있지만 중상은 멀리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부으면 숯까지 차갑게 되지만 중상으로 화난 사람의 마음속 불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끌 수가 없다. 아무리 마음이 선하더라도 입이 험한 사람은 훌륭한 궁전 근처에 악취나는 가죽가게가 있는 것과 같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중상을 듣지 않기 위한 것이다. 중상이 들리면 급히 귀를 막아야 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여진다. 인간도 역시 입 때문에 걸려든다. 자, 오늘 함께 탈무드로 저렇게본 주변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중상,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땐 이렇게 해보세요. 뒷담화를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공범자가 되는 느낌이 들고
뒷담화를 한 사람과 같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목적 없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치고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앞선 영상에서 김경일 교수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 대해 내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는 식으로 무작정 반대하려기보다는 너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뉘앙스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자세를 취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 말에 공감을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뒷담화의 공범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가 봅니다.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밤 100살이 되기 전에 한번 해보자 하여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찾은 것들 그리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엇보다 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철학하는 하루 되세요.